그때는 몰랐어요. 눈앞의 웃음이 그렇게 완벽하게 거짓일 줄은요.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사실 환상이었고 그 환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사랑의 거짓 속에서 자신을 잃고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아직 낯선 사람들 속에서 조심스러웠어요. 회사 선배들이 술잔을 돌리며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에 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좀 외로웠어요. 성공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비칠 때마다 머리카락이 반짝였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어요.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여기 자리 비었나요? 그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민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괜히 허리를 펴고 대답했어요.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아직 신입이라 배우는 중이지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멋지네요. 신입인데도 여유 있어 보여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설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미 그 순간 그녀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좋아요라는 한마디가 나왔죠. 그녀의 기대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리스트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제가 낼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말요? 고마워요. 하며 웃었죠. 그 웃음이 참 달콤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뭔가 계산된 온도가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그걸 세련됨이라 착각했어요. 그녀와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언제나 화려했어요. 비싼 카페, 유명한 공연, 고급 식당. 그녀는 늘 주변에서 시선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녀와 함께 있을 땐 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어요. 그때마다 그래, 사랑하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번 휴가에 해외 가요. 파리 어때요? 그 말의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파리.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말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는 민재 씨가 해줘요. 난 그런 거 좀 불편해서. 그녀가 해외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불편해한다니 이상했죠. 하지만 그때도 전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 첫날, 우리는 예약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웨이터가 물었어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ay?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대신 대답했죠. 미디엄 레어, 플리즈. 웨이터가 떠난 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발음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괜찮다고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귀국하고 며칠 뒤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 진수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제 여자친구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야, 우리 학교 나왔다고? 몇 학번이야? 그녀가 순간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때 교환학생이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은 없었는데? 그 말에 공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녀가 말한 게 전부 거짓이라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여행비 정산을 하다가 카드가 막혔습니다. 직원이 말했죠. 결제가 안 됩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잖아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저는 급히 친구에게 돈을 빌려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나는 사랑을 유지하려고 내 자존심까지 저당 잡혔다는 걸요. 그녀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SNS를 찾아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외국 여행, 명품 가방.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진들 어딘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미지 검색을 해봤죠. 결과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블로그 사진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하고 어이가 없고 슬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던 모든 말, 모든 웃음, 모든 시선이 하나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인사팀 호출이 왔습니다. 출장비 내역 중 일부가 문제였어요. 그 여행 경비였습니다. 민재 씨, 이건 개인 사용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으면서 스스로 참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편해졌습니다. 거짓의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냐?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면담이 끝난 뒤 괜히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데 문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코트, 익숙한 걸음,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함께였죠. 그녀는 예전처럼 웃고 있었어요. 잔을 들며 고개를 기울이고 상대의 눈을 보며 미소 짓는 그 표정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이 조용했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고 나는 이제 그 거짓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요. 커피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낯설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스치며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사라지고 내 이름만 남았죠.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등산이나 갈래? 좋지.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 주말 산길을 걸으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이 가까워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멀리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날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거짓은 결국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 시간은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